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여야는 어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오는 17일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두 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이 법안을 직접 만든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이신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번 합의 내용에 담긴 의미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여야가 별도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습니다. 네. 현재 검찰 조사가 또 진행 중에 있는데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이제 검찰 수사는 특검법이 통과가 돼가지고 발의 통과,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에 의한 특검 임명 절차 네. 해서 특검이 개시되는 시간까지는 이제 검찰의 수사가 가능하고요. 네. 대략 12월 초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국정조사는 뭐 즉시 여야가 이제 본회의에서 네. 의결하면 아마 오는 17일 네. 본회의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의결을 하면 바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일 날 의결이 되면 18일부터라도 국정조사는 시작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정조사 계획서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짜느냐 문제인데 바로 뭐 하루 뒤에는 불가능할 거고요. 네. 뭐 대략은 17일 기준으로 해서 한 일주 상관 일주일 정도 네네. 여유를 갖고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특검은 120일 그리고 국정조사는 90일 동안 각각 수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12월에 시작을 하면 특검은 내년 3월까지 그렇죠? 네, 120일 최대 120일이니까 4개월이니까요. 네네 그렇고 내년 3월의 말 정도까지 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국정조사도 내년 2월까지 이렇게 조사가 되게 되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12월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이게 조사 준비 기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120일, 90일 이런 건가요? 아니면 특검이 결정이 되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상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순서를 네. 오는 16일에 그 법사위 회의가 잡혀 있고요. 네. 17일에 이제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아마 17일 본회의 법사위를 통과해서 17일 본회의에 통과가 되면 네. 바로 이제 정부로 이 확정된 특검법이 정부로 이제 이송이 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본인을 조사할 수 있는 특검법인데 네. 얼마나 신속하게 공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은 정부에 온 지 15일 이내로 공포하도록 돼 있는데요. 네. 그렇게 치면 최대 15일, 그러면 17일 기준으로 정부 이송하는 날짜 뭐 정도 빼고, 네. 아무튼 뭐 15일 이내로 이제 공포를 해야 되고요. 네. 물론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법이 이제 효력을 발생합니다. 바로. 네. 그다음에 이제 법상에 이제 절차가 있는데 네. 그 특검 추천을 위한 3353 약 17일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특검을 이제 요청하는 네. 요청서를 보내면 대통령이 그러면 두 야당한테 네. 특검 후보를 추천해 달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두 야당은 특검 후보 두 사람을 합의해서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이런 구조가 되죠. 네. 그렇게 되면 12월 초 중순 정도면 네. 특검이 이제 개시가 되는 겁니다. 20일의 준비 기간이 있는데 과거 상설특검법이나 과거의 개별 특검에서는 20일의 준비 기간 동안에는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네네. 이번 특검의 특징은 바로 수사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네. 준비 기간 20일에도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본 수사 기간은 지금 70일을 확보해 놨고요. 네. 그다음에 1차에 한해서 30일 연장해서 총 120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120일을 넘는 방식으로 수사 기간이 확대되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장 120일.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수사 기간이 만약에 더 필요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봤더니 120일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되면 연장은 불가능한 겁니까? 예, 연장은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새로 법을 만들기 전에는요. 그러나 대체로 120일 정도면 네. 지금 검찰 수사가 뭐 비교적 네. 만족하지는 않지만 한 7, 8할 정도의
어떤 실질적 진실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보여지고요. 네. 검찰 입장에서도 이것이 특검이라는 네. 사후적으로 감시와 모니터링을 받아야 될 그 제도가 지금 만들어질 것이고 또 네. 그 더군다나 야당이 합의한 음. 인사에 의한 특검이 실시되기 때문에 네. 또 어쩌면 검찰도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그 조항들도 있고 해서 네. 검찰 입장에서는 아마 한 진실의 7, 8할 정도는 수사를 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특검 기간 120일 정도면은 상당한 정도로 실질적 진실에 다다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특검의 수사 대상인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제 네. 수사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모두 14가지의 수사 대상을 특정을 하셨고 그중에서 지금 뭐 최근에 불거진 성형외과 의사의 특혜 의혹 그리고 또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된 의혹 이것과 관련해서 인지된 사건은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 규정을 두셨어요. 그렇게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이요. 네. 이렇게 포괄적 규정을 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1호부터 14호까지 보면 네. 큰 뭉텅이로 보면은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 행위는 다 망라가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청와대 관계인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청와대 관계인은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물론 그 우병우, 뭐 안종범을 포함해서 네. 문고리 3인방은 이름을 다 적시를 했고요. 네. 기타 청와대 관계인으로 표현한 거는 당연히 이 특검법의 시작이 박근혜 정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이 되는 거라 보여지고요.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는 다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다른 쪽 하나 파트는 정보 관계자, 즉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라든지 네. 또는 김종 문체부 차관 네. 이런 사람들은 실명을 넣어서 언급을 해서 정보 관계자도 다 이것과 관련해서 들어가고요. 네. 또 기업도 삼성같이 정확하게 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대가성도 분명히 표현을 해서 기업 관련 의혹까지 다 망라가 되어 있습니다. 1호부터 14호까지 수사 대상은 현재 불거진 의혹을 거의 다 망라했다고 보면 되고요. 네. 혹시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싶을까봐 15호에 네. 수사 중에 인지된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그물망을 빠져나가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정유라 씨와 관련된 내용도 수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연합니다. 이대 관련된 네. 또는 송금 관련된 모든 것이 다 명확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유라 씨가 지금 아직도 귀국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소환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정유라 씨 출국 금지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들어왔다는 얘기인지 들어오지 않았는데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것은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출국 금지가 됐는지 뭐 아무튼 그런 뭐 얘기를 하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찌됐든 독일에 있다면 외국에 있다면은 당연히 소환을 하게 됩니다. 안 들어오고는 못 베길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그 최순실 씨 소유의 강남의 빌딩, 그 미승 네네. 빌딩에 뭐 사무실을 차려놓고 있었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조사를 하게 됩니까? 김기춘 비서실장 관련된. 협상 과정에서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뭐 최경환 네. 의원 같은 분들은 다 언급이 됐고 네. 적어도 협상의 당사자들께서는 저를 네. 포함해서 네. 현재 만들어진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은 어느 누구도 불거진 의혹에서 열애는 없다. 라는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어떤 그 얘기는 있었고요. 다만 이름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잘 읽어보면 다 수사 대상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침 조간 보도에 보니까 네. 대통령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이 의혹도 규명이 될 수밖에 없다, 될 것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일단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수사 대상 2조 2호에 네.
2조 2호에 당초 제가 만든 초안에는 명확하게 그 세월호 7시간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협상 상대방 측에서 네. 당연히 그것은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전제와 양하에 네. 제발 그 문구만은 좀 빼줬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러한 언급이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2호에 네. 최순실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해가지고 쭉 나오는 네. 그 문구에 네. 뭐뭐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네.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음. 이 표현이 네. 이 표현이 적어도 최근까지 있었던 어떤 정부에 개입했던 정부와 관련된 네. 그러한 의혹들, 특히 세월호 7시간이 전제된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뿐더러 아까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15호에 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문구인데요. 네. 특검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검찰이 적어도 7할 정도의 실질적 진실에 접근한다면 네. 특검은 그 7할의 실질적 진실이 정말 실질적 진실인지를 다시 보는 모니터링 플러스 나머지 접근하지 못한 3할의 진실을 파헤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장윤선 기자님 말씀하신 전 비서실장이라든지 현 네. 의원 네. 또 세월호 7시간 이런 것 등이 당연히 특검에 가장 특검이 보고 싶어하는 네. 수사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면 2호가 그 최순실, 그러니까 가로하고 최서원 등이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등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과 사업에 개입하고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공기업 사기업의 인사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등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여기에도 원래 포함이 되고 문구에 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네. 콤마 네. 그 개성공단, 네. 세월호 7시간 이렇게 아. 문구가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 개성공단, 세월호 7시간을 빼고 상징 개편 등 이 이 점은 등에 제가 분명히 제가 분명히 이 점은 오늘 오늘 대담으로 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 상징 개편,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폐쇄, 세월호 7시간 의혹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빼는 대신 네. 밑에 네. 일련의 관련 의혹 사건으로 정리가 됐다는 점을 네.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세월호 7시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은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은 왜 이 문구를 그렇게 빼달라고 야당 측에 요구를 간청을 한 걸까요? 여기 제가 협상 상대방이라고 했는데 네. 이렇게 실명을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언급을 하시면 네. 적어도 저는 이 특검 법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진 제가 초안을 잡았다고 그래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네. 잘 만들어진 법안이고 네. 대단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지금 시국 상황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네. 상당한 정도의 양보를 했고 만약에 이것을 서로 밀고 당기기로 지리멸렬한 협상이 한 열흘 이상 더 늦춰진다든지 네. 그런 것보다는 수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김도 수석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 장윤선 기자께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의 협상에 협상 당사자로서 그런 매너로 이렇게 예.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가 이렇게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데 기자들은 그거를 좀 전곡을 찌르는 버릇이 있어서요.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냐하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걸 제가 대신 여쭤야 되는 의무가 또 있어서 콕 찔러서 여쭙습니다. 이 특검을 야당이 추천하거든요. 네. 이 점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사실 야당 추천 특검 이 부분이 가장 오랜 시간 절충이 안 되는 협상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따내는 순간 네. 저는 수사 대상 이 부분은 네. 특검이 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정부 여당에서 이거 뭐 수사 대상일 수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는 있지만 네. 그건 시비일 뿐이지 특검이 하겠다는데 네.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있겠습니까? 음. 예를 들어서 무슨 특검 수사하지 말라고 무슨 가처분 청구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네. 오로지 이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의 인사가 누구냐에 달려 있는 법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서 2명을 추천하게 되면 그 2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런 절차를 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논의해서 추천하는 2명, 그러니까 둘 중에 아무나 1명이 돼도 네. 두 야당은 괜찮은 건데 그럼 정의당의 입장은 어떻게 배제가 되는 겁니까? 야3당이 그동안 공조를 함께 해오셨는데요. 이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노회찬 대표가 좀 섭섭한 말씀 많이 하실 것 같아서요. 네, 네, 예. 네. 어쨌든 뭐 정의당이 생각하시는 특검 후보도 후보군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떤 분이 특검 후보가 될지는 좀 잠시 뒤에 여쭤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여당이 수용했다. 이게 뭐 협상에서 상당한 성과다 말씀을 해주셨지만 현재의 시국과 전국을 보면 새누리당이 추천하는 특검 후보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국면이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특검 과정에서 저희 이제 그동안 뭐 국회 뭐 상임이나 또 무슨 국정조사나 국정원 댓글 사건 때도 마찬가지고요.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떨 걸로 전망을 하십니까? 법사위가 통과되면 네. 저는 뭐 본회의에서는 일사천리로 네. 통과될 거라고 보이지는데 법사위에서 뭐 아시잖아요. 그분 네. 김진태 의원. 네. 또 이제 실명을 말씀하시네. 그분이 네. 위원장은 뭐 비교적 괜찮으신 것 같고요. 네. 그분이 또 뭐라 이렇게 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 새누리당의 김도읍 수석 대표가 정진석 원내대표 적어도 승낙하에 네. 합의된 것이고 온 국민이 뭐 다 인지된 네. 그러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분도 별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막을. 그러게요. 그렇지만 권성동 위원장이 중립적인 입지에서 잘 운영을 하겠죠. 권성동 네, 위원장. 뭐 비교적 예. 권성동 위원장께서도 비교적 합리적으로 네. 법사위를 잘 운영하는 편이니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제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그 특검 법안 내용에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명시하지 않았냐. 이건 좀 유감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것도 충분히 지적할 수. 네. 이것도 말씀하세요. 새누리당에서 좀 반대했던 겁니까? 협상의 뭐 구구절절한 얘기를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네. 제목 자체가 네. 박근혜 정부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와. 제가 만든 초안에는 네. 제목 박근혜 정부와 하면 완전 그렇죠. 몸통으로 시작 자체를 몸통으로 만들었는데 네. 정부의로 바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예. 와와 의는 큰 차이가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 법안에 대통령 이름이 제일 먼저 시작합니다. 이 점을 좀 봐주십사 하는 겁니다. 얼마든지 정부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는 정부 빼고 예. 뭐 이렇게 최순실 등 이렇게로 시작할 수 있는데 시작 자체가 대통령 성함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 사건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다라는 것이 여러 증거 자료를 통해서 규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박근혜 못 대통령은 빠져나갑니다. 절대적으로. 이 수사망에서 절대적으로 빠져나갈 수가 절대적으로 못 빠져나갑니다. 없다. 그는 몸통이다. 박근혜 정부의로 시작합니다. 판사 출신이셔가지고요. 이 기자들의 이런 안 절대 넘어가요. 안 넘어가시네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특검을 시작하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 뭐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이제 어렵겠지만 내일 정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 방금 전에 속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잠시 네. 뒤에 박 대통령이 변호인 선임을 발표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러면 특검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진행이 되는 것이겠죠? 일단 검찰이 어떤 방식으로 네, 어떤 정도로 수사를 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네, 그리고 최순실의 19일자 공소장에 네, 공소 이후에 어떻게 적시가 되느냐가 음,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검찰의 수사 결과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 음, 큰 대목은 네, 이번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 네, 두 번째는 기업들, 특히 7대 재벌 기업들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네,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그렇죠. 점. 예, 대가성 혹은 보험성에 있는 관계가 음, 있다라는 점을 네, 뭐 포괄적 뇌물이든 네,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는 점. 네, 세 번째는 우병우 전 민정비서관 더 음, 나가서 민정수석이 네, 단순한 방조 묵인이 아니라 네, 적극적으로 이 게이트와 관련돼서 음, 개입됐다는 점. 네, 이 세 가지가 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수사 결과를 내느냐 안 내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고 네, 네, 특검은 검찰이 한 수사 결과보다 적어도 음, 적어도 2, 30% 이상 음, 적어도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알파, 베타, 감마 정도까지는 음, 수사 결과를 내고 싶어 할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검찰이 적용하는 적용 법조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같은 사실관계라도 네, 거기에 죄명을 뭘로 적용하느냐. 네, 예, 지금은 뭐 직권남용, 뭐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것으로 네, 지금 넘쳐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냐? 음, 아니잖아요. 지금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포괄적 뇌물이다. 그렇죠. 집단적으로 무슨 범죄단체처럼 예, 조폭처럼 네, 공갈 협박하고 네, 기업들은 거기에 아부하고 네, 협조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 반면에 자기들이 필요로 한 어떤 대가성이 있는 네, 사업들을 또 확보하고 예, 이것이 본질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적용법조를 죄명을 뭘로 하느냐가 핵심인데 음, 특검은 그 적용법조와 제명 검찰이 적용할 적용법조와 제명을 음, 달리 보고 싶어 할 겁니다. 음.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재소환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겠죠. 네, 그렇군요. 이번에 한 번만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특검에서도 당연히 재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뭐 무엇보다 이제 그 최순실 씨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 등장하느냐 이게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네, 한데요. 네. 최순실 씨도 무슨 사기 미수 이런 걸로 지금 그 기소가 됐어요. 근데 아니 이게 무슨 구속영장 구속영장, 기소가 아니고 네. 구속영장. 이런 걸로 이거냐 국민들이 보기엔 너무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적용법조 아니냐 이런 비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더 추가될 가능성도 있겠죠. 당연하죠. 음, 그때는 네, 이제 국민 여론에 눌려가지고 밀려가지고 수사 1cm도 안 나가다가 갑자기 이제 수사 시작해가지고 최순실 급거 귀국 네, 서른한 시간에 또 쇼핑할 시간을 주고 또 네, 예금 꺼내갈 시간 주고 증거인멸할 시간 주고 난리가 나니까 이제 데려다가 하루 조사받고 영장 청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영장 청구할 때 적용법조 죄명은 날림 그 자체고요. 아, 내일 모레 기소할 때 공소장은 왕창 풀어날 겁니다. 내일 모레 기소할 때 공소장은 왕창 풀어날 거다. 네. 몇 가지 정도 예상하세요? 어느 제목이 아까 될까요? 말씀드렸듯이 일단 뇌물이란 부분을 음, 과연 검찰이 적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네, 뭐 공무상 비밀 누설, 뭐 직권남용, 뭐 사기도 들어갈 수 있고요. 또 네, 횡령도 들어갈 수 있고, 음, 뭐 또 기부금품법 뭐 위반 뭐 이런 것도 들어갈 수 있고 뭐 한 일곱 여덟 개 뭐한
뭐 많게는 한 10개 되지 않을까요? 예, 기자들은 한 10가지 정도로 10가지 제목 예.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제 대통령 변호인단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지금 네. 최재경 민정수석이 대통령의 변호인단 전체를 총괄 관리한다 이런 예, 보도가 그럴 또 겁니다. 나왔는데요. 이게 정상적인 정당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민정수석이 대통령 변호인단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상당히 뭐 아리까리한 네, 상황인데요. 일단 네, 참 한탄스럽습니다. 최재경 음, 민정수석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은 아니거든요. 뭐 네,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네, 찬반양론이 네, 최재경이라는 검사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찬반양론이 있는데 네, 어찌됐든 검찰 조직에서는 신망받는 인사인 건 틀림없고요. 네, 저 역시 민정수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사가 있었는데요. 네, 민정수석을 맡게 됐습니다. 결국 민정수석의 역할은 다 기울어져가는, 다 무너져가는 정권의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네, 이 게이트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관선 변호인 역할밖에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것이 법제적으로 네, 법제적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입니다. 네. 민정수석은 국민의 민정수석이지 그러니까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민정수석이지 음, 지금 수사 대상으로서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음, 대통령의 자격으로서의 수사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네, 국정농단 행위, 국헌 그렇습니다. 문란 행위이기 때문에 네, 헌법을 위반한 사실 국사범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직과 사실은 무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민정수석 이걸 할 수 있는 건지는 좀 의문이고요. 네, 내일 네, 제가 좀 광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저희 당이 주최하는 오후 2시에 국회에서 네, 박근혜 대통령을 정면으로 음. 국민법정에 세우는 아, 그러한 토론회가 있고요. 조국 네, 교수, 연세대학교 네, 박명림 교수, 예, 또 임지봉 교수, 음, 고려대학교의 하태훈 교수, 또 민변 네, 회장인 정현순 회장, 뭐 음, 이런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네, 네, 아주 치열한 그런 예,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음, 그런 오후 2시에 어디서 합니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입니다. 예, 400석 규모. 예, 오시면 아주 시원하게 예.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피고로 세우는 겁니까? 국민법정, 국민법정에 세우는 겁니다. 예. 국민법정 대토론회가 열린다고 하니까요, 헌법 여러분. 위반에 대해서 우리 음, 교수님들, 뭐 조국 음, 교수님을 포함해서 네, 이런 분들이 아주 신랄하게 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 참 이게 그래 대통령이 그 검찰 수사를 받게 됐으니까 민정수석이 도와줄 수는 있다. 이게 뭐 대한민국에 워낙 정이 있는 사회니까 인간적으로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이게 법리적으로는 민정수석이 그 국민의 민정수석인 것이지 개인의 민정수석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그냥 대놓고 변호인 총괄하고 이러는 것이 법리적으로 과연 옳은 것인지 이게 공과 사를 좀 따져봐야 되는 대목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여쭙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예. 예. 끝으로 지금 네. 제일 국민들이 관심 있는 게 과연 누가 특검이 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티즌들은 그때 쫓겨났던 그분 있잖아 막 이러면서 최동욱 검찰총장이 특검 어떠냐 아니면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 좀 고민을 좀 하십니까? 어떤 분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 당과 원내 지도부께서 네, 결정하고 또 국민의당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네, 그런 문제인데요. 아직은 특검 인사가 구체적으로 거명되거나 논의된 바는 전혀 없고요. 네, 15년 이상의 이제 판사 혹은 검사의 직에 계셨고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 이제 되게 돼 있는데요. 네, 이 수사는 두 가지 점을 충족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첫 번째는 수사 능력이 일단 탁월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 수사 능력이라는 것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경찰이 수사 경찰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또는 수사 검사가 갖고 있는 능력 이런 차원의 수사 능력은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뭐 여기에 파견되는 검사만 20명이 네. 있고 네. 특별수사관만 40명이 네. 있거든요. 네. 여기서 물어오는 여러 가지 사실관계들을 조각조각 아주 제대로 네. 나누어서 그것을 나누고 종합해서 궁극적인 큰 몸통이라는 사실관계를 규명해내는 그러한 수사 능력이요. 네. 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 그동안 1cm도 나가지 못했다가 갑자기 국민 여론에 밀려가지고 네. 떠밀려서 한 이 날림 수사 아까 제가 실체적 진실에 7할 정도는 접근할 것이라고 네. 했는데요. 예. 이 수사를 리뷰 다시 보는 거거든요. 네. 복귀하는 것이고 그것이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수사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검찰 수사에 대해서 추상 같은 기준과 어떤 현미경을 갖고 계신 그런 분이 특검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검찰이 한 7할 내지는 8할 해놓는다라고 좀 검찰을 존중해 주시긴 하셨지만 그 7할이 제대로 된 7할인지 이거를 좀 할 겁니다. 할까요? 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이 할 이제. 수밖에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대충 하긴 어려운 예. 조건을 특검으로 만들어 놨기 예. 때문에. 그리고 네. 중요한 얘기가 이제 우리가 검찰을 비판을 할 때 정치 검찰을 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을 비판을 하는 거죠. 네. 많은 젊은 검사들은 또 기계가 있는 젊은 검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5%입니다. 네. 그럼 검사들도 공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젊은 검사들도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무슨 뭐 위에서 찍어 누른다고 그래서 네. 지금 수사를 무슨 이렇게 대충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네. 예. 말씀 정말 옳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줌도 안 되는.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천막처럼 농성하고 있는데 우병우 구속수사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있는데 네. 그 검사들 이게 점심 먹을 때 나가면서도 손은 들어주고 그래요. 그래요? 젊은 예, 검사분들이. 예, 젊은 검사. 그렇군요. 맞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찰이 그야말로 이렇게 막 외화돼 있습니다. 외화된 형태로 특정인들이 네. 막 움직이기 때문에 이른바 우병우 사단 막 이러면서 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의롭게 열심히 일하는 검사들이 욕먹게 되는 이런 상황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제가 끝으로 이거 하나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별건이어서 답변 안 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국민들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하나 네. 여쭐게요. 어제 추미애 대표가 조변석계를 하셨어요. 갑자기 그 영수회담 하신다고 했다가 이제 철회를 하셨는데 어제 의총 분위기하고요. 이 결정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추미애 대표가 단독 영수회담을 통해서 그 실행이 됐다면 네. 그냥 가서 대충 말씀을 드리고 왔을까 싶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네. 아마 최후 통첩용으로 국민 여론이 하야다. 이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들어가지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오실 그런 작정으로 이제 제안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찌됐든 민주적 절차라는 것도 야당과의 공조라는 그런 중요한 대목이 간과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늦게 뭐 오래 끌지 않고 시원하게 철회를 한 점은 또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찌됐든 이 뭐 조변석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불확실성 야당의 입장이 뭐냐 국민들은 하야와 퇴진인데 네. 야당의 입장이 뭐냐 제1야당의 입장이 뭐냐라는 그런 불확실성이 하루 만에 제거가 된 측면에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됐고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하야 퇴진 그리고 탄핵 절차도 이제 피할 수 없는 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제가 별명을 많은 말씀을 드렸네요. 네, 오늘 정말 제가 별명을 하나 지어드릴게요. 예. 요리업계, 음식업계의 백설명 있잖아요. 백설명, 백종원 씨. 예. 제가 보기에는 법조계와 국회의 박설명이. 오늘 이 특검 법안에 대해서 너무 국민들이 귀에 쏙쏙 박히게 한편의 강의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